와우! 달슨의 라이브! 현대축구 전술 용어 시간입니다. 이제 유럽이 한 시즌 끝난대요. 길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언제 끝나나 했는데 챔피언스 리그 딱 끝나면서 마무리가 좀 됐는데 새 시즌 바로 또 시작합니다. 물론 잠깐의 휴지가 있으니까 우리 재충전도 하고 여러분들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또 이제 축구 팬들은 이렇게 쉬는 동안 이런 게 있었어? 몰랐던 거 좀 찾아보고 정보도 이렇게 쫙 해놓으면 새 시즌 시작할 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더 재밌게 볼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한번 같이 배워보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축구 전술 용어 시간에는 수비 라인에 대한 이야기, 용어 정리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현대축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게 바로 수비 라인이잖아요. 왜 중요하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자, 점점 더 현대축구가 어때요? 숫자 싸움 많이 하잖아요. 공격을 할 때는 공격 숫자를 확 많이 하고 수비할 때는 수비 숫자를 또 많이 하게 되면 공격할 땐 공격 잘하고 수비할 땐 수비 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숫자 싸움이다. 현대축구를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숫자를 누가 결정해줘요? 자, 공격을 할 때 이렇게 좌우 풀백들이 쭉 올라가요. 자, 어때요? 이쪽에 갑자기 사람이 확 많아졌죠? 풀백들이 올라가니까 공격 숫자가 많아지고 수비할 땐 또 풀백들이 쭉 내려와요. 그러니까 수비 숫자가 또 많아지죠. 이걸 결정하는 것도 결국 수비 라인, 풀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수비 라인이 중요하구나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죠? 네, 공격과 수비가 현대축구 굉장히 빠르죠. 막 공격했다 수비하다가 막 눈 돌릴 팀이 없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유럽리그 이런 데가 굉장히 빠른데 이렇게 이게 이 공격과 수비의 전환이 빠르려고 한다면 라인이 이렇게 넓게 벌어지면 빠를까요? 굉장히 타이트하면 빨라질까요? 공격과 수비 전환이. 네, 타이트해야죠. 그럼 이 라인을 타이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수비 라인이 완전히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거를 하이 라인, 그러니까 라인 높인다는 뜻입니다. 하이라인으로 완전히 해가지고 이 하프라인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요거를 결정하는 거 어디? 바로 수비 라인이죠. 그러니까 현대축구에서 공격과 수비가 굉장히 빠른데 전환 템포가 이걸 결정하는 것도 바로 수비 라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네, 현대축구에서 또 우리가 진짜 지겹도록 중계에서 많이 쓰는 말 뭐예요? 후방 빌드업,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옛날에는 그냥 수비가, 우리 옛날 중계진 그 기억나십니까? 수비 라인으로 막 볼만 가면 걷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위험 지역에선 걷어내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요즘 그냥 왔다고 수비수가 빵빵 질러대면 감독이 부르죠. 나가 이렇게 하죠. 요즘은 수비수들도 발을 잘 써야 된다. 골키퍼 발을 잘 써야 된다. 노이어 발 잘 쓰죠. 방어도 잘하지만 우리 조현우 선수도 발만 좀 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수비 라인의 발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후방 빌드업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 라인의 중요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현대축구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수비 라인에 대한 용어, 전술 용어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풀백에 대한 관련한 두 가지 용어, 센터백과 관련한 두 가지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 한 가지. 많은 분들은 그냥 풀백은 무조건 사이드 쪽에 있는 수비수, 센터백만 그냥 센터백, 가운데 있는 수비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옛날에는 가운데 있는 선수들도 그냥 풀백이에요. 네. 풀백, 그냥 가장 뒤에 있는 선수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들은 사이드 풀백 이렇게 했던 거고요. 가운데 있는 선수는 그냥 가운데 센터를 넣어서 센터백, 센터 풀백을 줄여서 센터백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정리해서 풀백, 사이드, 그다음에 센터백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이드 쪽에 있는 풀백에 대한 전술 용어 첫 번째, 여러분들 인버티드 풀백 들어보셨나요? 인버티드 여기 지금 쫙 쓸 겁니다. 예. 이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인버티드라고 하는 건 뭘까요? 반대의, 뒤집은 이런 뜻이죠. 예. 여기까지는 잘 안 오시나요? 그럼 무슨 얘기지? 반대의 풀백? 뒤집은 풀백?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반대발. 이제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 윙어도 오른발잡이를 왼쪽에 갖다 놓고 왼발잡이를 오른쪽에 갖다 놓는 걸 반대발 윙어 전술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윙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풀백도 똑같이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요거는 왜 이런 거 어떤 개념인지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누죠. 하나는 아주 고전적인 의미의 인버티드 풀백이 있고요. 요즘 현대적인 개념의 인버티드 풀백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클래식한 의미의 이 인버티드 풀백을 말씀드리면 이것도 아까 일단 반대발 그 개념입니다. 오른발잡이 풀백을 왼쪽에 갖다 놓고요. 왼발잡이 풀백을 오른쪽에 갖다 놓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옛날엔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옛날 개념이에요. 네, 이렇게 쓰는 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쓸까요? 간단합니다. 왼발잡이 풀백을 왼쪽에 갖다 놓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이죠. 일반적이죠. 좋아요. 근데 왼발잡이 풀백이 마땅한 선수가 없어요. 근데 오른발잡이를 여기 그래서 갖다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가 없을 때. 왼발잡이를 왼쪽에 세워놓으면 좋은데
마땅치가 않아요. 우리나라 누구 있었죠? 이영표. 예, 이제 이해되시죠?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건 진짜 없을 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만약에 여기 이제 그 왼발잡이로 왼쪽, 오른발잡이로 오른쪽에 놓게 되면 직선적으로 치달해서 크로스, 치달해서 크로스 아닙니까? 공격이, 그죠? 그리고 아주 클래식한 개념이니까 우리가 이제 윙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왼발잡이를 여기 갖다 놓으면 그냥 쭉 해서 크로스 치달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공격은 빨라질 수는 있지만 단조롭죠. 단순하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왼발잡이를 만약에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갖다 놓게 되면 오버랩을 가더라도 그냥 직선적으로만 가서 왼발잡이니까 여기서 크로스 오른발로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안으로 접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언더래핑 한다고 하죠. 쭉 직선적으로 올라가면 오버래핑, 안쪽으로 이렇게 접고 들어오면 언더래핑인데, 언더래핑에서 어떻게 해요? 직접 때리거나 혹은 2대1 치거나 3자 연결을 하게 되죠. 굉장히 공격의 형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하는 의미 때문에, 이로써 인버티드 풀백을 고전적인 개념에서는 이렇게 반대발 풀백이라는 의미로 이제 씁니다. 하지만 요즘은 꼭 그것만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풀백이 요렇게 접고 들어오는 거, 맨시티, 예, 우리 병수볼 풀백인데 약간 미드필더처럼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 다 기억하시죠? 예, 요럴 때도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왼발잡이 오른발잡이 이걸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왜 그러면 이때는 반대의 뒤집은 이런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말을 쓰죠? 기존의 관념을 뒤집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풀백은 그냥 사이드에서 올라가는 게 기본 풀백인데 중앙 미드필더처럼 좁히고 올라가니까 기존의 관념을 뒤집었네, 그런 의미에서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쓰는 건데, 그러면 인버티드 풀백 왜 써요? 예, 이거 왜 합니까? 요즘 의미의, 현재적 의미의 이 인버티드 풀백은 가운데로 좁혀놓으니까 어때요? 모양새가 딱, 예, 모양새가 여러분 딱 보더라도 어떻죠? 가운데가 두툼하죠. 아까 후방 빌드업을 할 때 이러면 패스의 경로를 잡아가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만 사이드 쪽만 펼쳐져 있으면 패스를 줄 곳이 뭐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근데 가운데로 좁혀놓으니 패스를 이 친구를 줘도 되고 이 친구를 줘도 되고 굉장히 패스를 줄 곳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후방 빌드업, 현대 축구의 흐름과 연결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풀백들이 좁히고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는 어떡하죠? 이게 만약 상대라고 칠게요. 아니 이 풀백을 잡으려고 내가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야? 아니면 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자기 마크맨에 대한 혼란함이 막 생깁니다. 만약에 따라간다고 치죠. 예, 풀백이 가운데로 가는 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니까 그러면 이 팀의 윙어는 이쪽에 언제 얼마나 자유로워져요? 완전 뻥 열려버리죠. 이 선수가 이 친구 잡을 따라갔으니까. 이래서 인버티드 풀백을 쓰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풀백을 여기다 갖다 놓게 되면 상대가 만약 막 공격적으로다가 볼이 끊어졌다고 치죠. 볼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상대가 다시 역습해 와요. 근데 풀백이 클래식한 개념으로 그냥 사이드만 벌렸다고 한다면 여기가 펑 비죠.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인버티드 풀백으로 가운데 좁혀놓으니까 공격을 하려고 막 역습으로 왔는데 수비가 이렇게 블록을 쳐 있네. 상대 역습을 저지하는데도 인버티드 풀백이 아주 좋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일타 강사 같지 않습니까? 자, 요런 게 또 있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케이, 그 이해됐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을 왜 요즘 그런 개념으로 쓰는지. 근데 이렇게 좁혀놓게 되면 그러면 이쪽 사이드 수비 이거 누가 합니까? 이 2명 남은 센터백이 이거 다 커버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죠. 이럴 때는 우리 또 나볼피아나 전술, 요 센터백들이 약간 벌려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 쪽 선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올 때 우리가 나볼피아나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해요? 페르난지뉴. 요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치 여기서 3백처럼 만들어주고 센터백이 좌우 쪽으로 약간 벌려주면서 이 풀백들이 인버티드 풀백이 올라간 사이드를 방어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하는 건 옛날 개념으로 하면 그냥 반대발 풀백인데, 요즘 개념으로 하자면 상식을 뒤집은 풀백,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풀백을 말씀드릴 용어는 뭐냐면 디펜시브 풀백입니다. 수비적인 풀백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풀백이 그냥 수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지가 않습니다. 요거는 어떨 때 쓰느냐? 여러분들, 무리뉴 감독의 토트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백이 있었는데 한쪽 선수가 오른쪽이 오리에가 엄청 올라갑니다. 공격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벤 데이비스도 이렇게 함께 올라갑니까? 그러면 여기 수비가 너무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남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죠? 비대칭 전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비대칭 전술 쓸 때는 오리에가 완전히 올라가니까 수비 라인의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 벤 데이비스는 올라가지 않고 남은 상태에서 오리에가 굉장히 올라갔기 때문에 센터백 2명이 오리에 쪽으로 살짝씩 붙습니다. 그리고 벤 데이비스도 이렇게 안쪽으로 붙어줘요. 이렇게 해서 3백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이 형태에서는. 이럴 때 오리에는 오버랩을 쳐서 올라간 거고,
벤 데이비스의 롤은 뭐냐면 풀백인데 거의 센터백과 같은 수비에만 치중한다는 의미에서 디펜시브 풀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다음부터 다음 시즌 그 토트넘 경기 보실 때 올해가 올라가면 올해는 남을라나? 올해가 올라가면 반대쪽에 있는 벤 데이비스 같은 저 친구의 오늘 전술적인 롤은 디펜시브 풀백이야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오호 얘기 들으실 겁니다. 진짜로. 자 이런 거고요. 그러면 요거 왜 쓰냐? 이럴 수 있잖아요. 요거 왜 씁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약에 한 선수가 너무 한쪽 풀백이 올라가게 되면 두 선수가 동시에 올라가게 되면 밸런스가 깨지니까 공수 밸런스 차원에서 한 명 남기자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에는 수비 약하고 그래도 공격을 하니까 올리고 벤 데이비스 너는 그냥 공격바담보다는 너 수비가 좋아.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거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풀백의 두 가지 용어를 한번 해봤고요. 센터백도 한번 정리해 봐야죠. 자 센터백. 센터백은 여러분들 그거 들어보셨나요? 볼 플레잉 센터백. 그러니까 직역하면 뭐죠? 네, 볼을 다룰 줄 아는 센터백이라는 뜻이죠.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현대축구가 뭘 중시한다고요? 빌드업. 후방 빌드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볼을 다룰 줄 아는 볼 플레잉 센터백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후방 빌드업은 워낙 뒤에서부터 착착착착 풀어나가는 걸 중요하니까. 그런데다가 규정이 바뀌었죠. 축구 규정이. 어떤 게 바뀌었죠? 우리가 골킥을 할 때 여기 이제 골킥을 골키퍼가 차지 않습니까? 찰 때는 예전에는 찬 볼이 페널티 이 박스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상대가 여기서부터 수비할 수 있었어요. 그죠? 볼이 페널티 박스를 나가는 순간부터 플레이 온이에요. 그때부터가 경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규정이 바뀌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골키퍼가 볼을 건드리는 순간부터 상대 수비는 들어올 수가 있어요. 박스 안으로. 그러니까 상대가 이 안쪽으로 완전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점점 더 골키퍼나 압박이 이 페널티 에어리 안쪽까지 들어오니까 상대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수비나 센터백이나 골키퍼가 볼을 못 다루면 이건 엉망진창이 됩니다. 난리 납니다. 진짜 대환장 파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볼을 플레이해줄 수 있는 센터백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이번 끝났던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런 조합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센터백 중에 최소한 한 명은 볼을 잘 다루는 선수를 두게 되는데 바이에른 뮌헨 우승팀 거기서 볼 플레잉 센터백은 누구예요? 알라바. 이해되시죠? 보아탱은 어쨌든 좀 더 상대적으로 좀 클래식하고 막 힘있고 이렇게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센터백의 의미라고 한다면 처음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근데 알라바는 원래 그 측면 쪽 풀백이고 그다음에 약간 위로도 올라가 뛰는데 왜 센터백 시켜요? 키도 별로 크지도 않은 것 같고 피지컬도 막 센터백 같지는 않은데 그런 의미입니다. 볼을 다뤄달라는 거죠. 후방 빌드업 혹은 상대가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와서 압박을 하는 축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가운데 있는 수비수들도 볼을 잘 다뤄야 되는 거고요. 사실 볼 플레잉 센터백에 옛날에도 뭐 이러지 않더라도 볼을 잘 다루는 선수 있었어요. 누구냐면 저런 선수들 있죠. 레이카르트. 레이카르트는 그때부터 잘 다뤘고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볼을 잘 다루는 선수가 필요하니까 풀백인 알라바를 볼 다루라고 가운데로 옮기는 것처럼 마체라노 미드필더들을 내려서 센터백 시키는 거 있죠. 이게 다 그런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죠? 이제는 그래서 페르난지뉴를 센터백 시키고 막 그랬구나. 예전처럼 고전적으로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볼을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미드필더 선수를 내리거나 측면 풀백을 센터백으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전술 용어는 여러분들 박스 투 박스 센터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이러시죠? 그거 미드필더 아닙니까? 박 투 박 미드필더. 그러니까 우리가 박스 투 박스라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페널티 박스부터 상대 페널티 박스까지 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미드필더로 따지면 예를 들면 얘 박투박이야 이러면은 공격형으로 나가서 뛸 수도 있고 내려와서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뛸 수도 있고 하여튼 우리 박스부터 상대 박스까지 왔다 갔다 해. 이걸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아니 센터백도 박스 투 박스 센터백이 있다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박스 투 박스 센터백은 어느 때 많이 쓰느냐? 3백일 때 많이 나오는 전술 용어 형태인데요. 이제 이렇게 3백을 쓰게 되면 이 세 선수 다가 바로 센터백이다. 센터백이 3명 있는 걸 3백이라고 하는데 요 옛날에 3백은 그냥 다 내려가가지고 뭐 스위퍼 두고 스토퍼 놓고 그래서 수비 라인을 지키는 게 고전적인 의미의 3백이었는데 요즘은 어때요? 막 3백 선수들도 막 올라가고 막 공격하고 라인 끌어올리고 막 난립니다. 아주 공격적으로 싸우는 게 바로 요즘 3백인데 이제 여기서 박스 투 박스 센터백이라고 하는 걸 누굴 의미하냐면 이렇게 3명의 센터백 중에 가운데의 선수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고요. 기본적으로 이쪽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이 공격을 할 때는 자유롭게 위로 올라가서 굉장히 공격 가담을 많이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축구의 어떤 트렌드 중에 하나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 이런 팀 누구 있었죠? 맞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정말 이런 형태를 좀 보여줬었죠. 그때 3백을 쓰는데 이건 선수를 3백 가운데 놔둬놓고 그다음에 왼쪽에 오코넬, 오른쪽에 마샴 선수를 놔둬놓고 이 선수들이 얼마큼 공격 가담을 많이 올라갔는지. 그래서 물론 이거는 센터백 오버래핑 전술이라고 해서 이 센터백들이 약간 사이드 쪽으로 오버랩을 많이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오코넬과 마샴의 지난 시즌 평균 히트별을 보여드리면 센터백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무슨 풀백들이 오버랩 치는 것처럼 많이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좀 더 박스 투 박스 센터백이라고 한다면 그거보다는 이렇게 사이드로 많이 올라가기보다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가운데로 올라가는데 이쪽에 있는 윙어와 이쪽에 있는 중앙 공격수 사이 공간 쪽으로 많이 이 정도까지 침투하는 게 그 박스 투 박스 센터백의 이제 움직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여기 공간이 뭐죠? 중앙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 사이 공간 하프 스페이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센터백들이 이 공간을 치는 이 센터백을 박스 투 박스 센터백인 동시에 또 뭐라고 부르냐면 하프 스페이스 리베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해되시죠? 이 선수들이 올라가서 하프 스페이스까지 자유롭게 공격 가담한다고 해서 하프 스페이스 리베로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 현대축구 전술 용어 수비 라인 편 풀백 2가지와 센터백 2가지, 인버티드 풀백, 디펜시브 풀백, 볼 플레잉 센터백, 박스 투 박스 센터백까지 배워봤는데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나 두 개씩 더 서로 정리하고 알고 그러면 진짜 다음번 축구 볼 때 더 재밌을 겁니다. 저도 다음에 수비 라인 했는데 미드필더, 공격 혹은 다양한 부분 전술, 전체 전술 이런 거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